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파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요청이 많았던 게 과학 A 그리고 물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온 게 또 물리예요. 그래서 물리를 하루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하나 올렸었지 않죠? 근데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막 말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뭐 가속력이라는 이상한 표현도 쓰고 하여튼 뭐 말 실언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대로 설명도 안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측정이에요. 측정.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인데 사실 우리가 물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해야 될 이야기가 좀 있어요. 물리라는 게 뭐예요? 한자 말로 풀이하면 사물의 이치예요. 여러분, 물리 어떻게 쓰냐면요. 제가 지금 물리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물리 이렇게 쓰거든요. 예, 물리의 뜻이 사물의 이치예요. 모든 물건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물의 이치를 공부를 하는데 이 교과서 쓰신 분들의 생각을 제가 한 3일 전에 이해를 했어요. 물리 교과서 쫙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교과서 쓰신 분들의 생각을. 이분들은 진짜 사물의 이치를 모두 다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다 이해시켜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케플러 법칙이라든가 이런 게 물리 2에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 이런 거는 교과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과정이었죠. 근데 이게 다 내려왔어요. 모든 사물 현상을 다 경험시켜주고 싶었나 봐요. 옛날에 신소재, 반도체 이런 건요 전부 화학의 영역이었습니다. 화학의 영역이었다고요. 근데 화학이 너무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알죠. 주기율표 외우기도 벅찬데 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뭐 반도체 신소재 이런 것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학 교과서에서 그걸 버렸어요. 근데 너무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이러면서 그걸 물리 교과서에 실어버렸어요. 화학이 버린 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 귀, 코, 감각기관 있죠? 얘도 생명과학이 너무 유전이라든가 이런 게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교과서에 실어버렸다요? 또 뭐 있냐면요.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그 원래 예술학교 다니는 애들이 배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또 물리교과서에 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버리는 거 쓱 하면서 실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이치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하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깨달았어요. 이거를. 이 교과서 지필진들의 생각을 이제서야 깨달았어. 그리고 하나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앙부일구 있죠? 우리는 지금 이게 시험법은 아닙니다만 이 앙부일구가 들어가게 된 이유를 누군가 알아냈어요. 어느 선생님이 알아내셨는데 그 교과서 지필진 분한테 물어보셨대요. 앙부일구 도대체 왜 넣었어요? 이러니까 그분이 대답하신 말이 재밌어서요. 우리는 수능에 모든 자신의 18년 인생을 거는데 재미있어서 넣었다? 교과서 그리고 엉망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도대체 뭘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개정이 지금 최악의 물리로서 보자면 최악의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공부하기가 참 힘들겠다. 그래서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 각설하고 이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많아 맞죠? 뭐가 많아. 근데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시각, 시간, 표준 시간대,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상대 속도, 가속도,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앞에까지는요 뭐냐면 그냥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그냥 우리가 물리를 시작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사물의 운동을 분석해 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주고 물어보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 이해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자, 시각과 시간의 차이입니다. 뭐 제가 거창하게 써놓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별로 좋은 정의는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시각과 시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시각은 순간의 시점이에요. 근데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시 라고 하는 시각이 있다면 10시와 10시 5분이라고 하는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인 5분을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 이제 표준 시간대인데요. 자, 표준 시간대는 무엇을 갖고 정한 거냐면요.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이요. 즉 12시죠.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은 12시라고 정해놔야 되는데 그 12시를 정하는 게 지금 나라마다 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런던이 1시 5분일 때 서울은 10시 5분이다 이런 뜻이고요. 어쨌든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준 시간대를 정했는데 이 회의를 런던에서 했어요. 그래서 런던이 표준 시간대 중에서도 가장 표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죠. 세계에는 총 24개의 표준 시간대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GMT 그러니까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9시간 반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와 변이 이제 살펴볼 건데요. 앞에까지는 그냥 재미?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 게임이죠. 이동거리와 변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구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앞으로의 문제를 풀 때는요, 이동거리와 변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구분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구분은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는 이거예요. 제가 제 집에서 괴정시장을 가요. 괴정시장을 가는데 제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맞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진, 남자는 직진 이러면서 막 쭉 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봐봐요. 제가 직접 제 발로 걸은 거리는 이렇게 걸어갔어요. 맞죠? 이 경로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를 10km다 라고 해봅시다. 근데 A, B를 사이를 잇는 가장 최단 거리는 뭐죠? 직선이죠, 직선. 직선이 가장 최단 거리잖아. 그러면 얘가 3km라 하면 우리가 A에서 B까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물체가 이동했을 때 물체가 실제로 간 거리는 우리가 이동거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동거리.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A에서 B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을 잇는 최단거리를 우리가 변위라고 표시를 합니다. 위치가 변화한 양인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동거리는 실제로 간 경로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이야. 즉 얘기하자면 최단거리인 거지. 최단거리를 변위라 하자는 겁니다. 되셨죠?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위는 구분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구분하셔야 돼. 다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풀 문제에서는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전개할 물리원에서의 물체의 운동은 전부 다 직선상에서의 운동으로 전개를 할 거거든. 그러면 직선상의 운동이라면 이동거리나 변이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물리에서 기호가 있고 단위가 있는데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동거리와 변이의 기호는 S를 써요. S를 쓰고 그리고 단위는 미터나 킬로미터를 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쓰는 기호는 미터를 쓰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운동을 볼 때는요. 되셨죠? 네. 기호랑 단위는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됐죠? 네. 그렇다면 속력과 속도 이제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도 사실 우리가 직선상에서의 운동이라면 속력과 속도는 같아요. 근데 직선상의 운동이 아니라서 속력과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얘도 이동거리랑 변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속력과 속도를 왜 사용하느냐?
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속력과 속도를 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빠르기. 얘가 중요한 말이에요. 빠르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가 얼마만큼 빠르니? 라는 거예요. 그걸 재기 위해서 속력과 속도라는 걸 준 거예요. 그럼 봐봐. 물체의 빠르기를 정하는 기준을 이제부터 세우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원운동을 해요. 내가 원으로 트랙을 돌아. 근데 트랙이 200m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봐봐. 200m를 제가 이렇게 원운동해서 10초 만에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왜 이러지? 자, 10초 만에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 빠르기는 얼마죠? 제 빠르기. 빠르기란 거는 제 1초 동안 몇 미터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1초에 몇 미터 가니? 이거거든. 그러면 200m를 10초 만에 간대. 그러면 1초에는 몇 미터 갑니까? 그렇죠. 20m를 가는 거 맞죠? 20m. 그럼 봐봐요. 얘의 빠르기는 뭐라고 표시하냐면 얘는 초당 20m를 갈 수 있어. 1초당 20m 갈 수 있어. 이게 빠르기란 거죠. 빠르기란 건 뭐라고요?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누가 더 많이 가느냐가 빠르다는 얘기죠. 맞죠?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이 빠르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이겁니다. 속력은 이동 거리만 계산해요. 즉, 얘가 실제로 간 경로만 따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20m/s가 맞지. 근데 속도는 뭐냐면 속력은 양이라면 속도는 질이야, 질. 얘가 실제로 간 거리만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이동 경로가 요렇게 되긴 하지만 실제로 위치는 얼마나 변했어? 안 변했죠. 그러면 얘는 안 간 거예요. 얘는 안 간 거야. 알겠지? 가다가 돌아오면 속도는 0이에요. 왜? 위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동거리란 말을 지우고 변위입니다. 변위.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 다시요. 그러면 공식은 물리에서의 공식은요. 모든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 자, 물체의 빠르기를 재야 돼. 그러면 1초에 몇 미터 가는지를 재고 싶지.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1초가 아니잖아. 그러면 t초라고 하자. t초. 타임.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t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거리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뜻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얘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1초당 몇 미터 간지가 궁금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위 외우지 마세요. 단위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리의 단위 미터라고 정했죠. 시간의 단위 초라고 정했죠. 그러면 미터를 초로 나눴네요. 미터/s. 얘가 속력의 단위예요. 불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속력과 속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구분 좀 해보겠습니다. 평균이란 얘기는요. 뭐냐면 대강이에요. 대강. 대충. 그러니까 얘 대충 속도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게 평균 속도야. 그럼 여러분들 물리에서는요. 이 얘기 안 했군요. 자, 물리에서는 절대 그래프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속력과 속도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속력을 영어로 하면 스피드입니다. 속도를 영어로 하면 velocity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 사람들은요. 스피드랑 velocity를 구분을 좀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력, 속도 둘 다 빠르긴데 뭐가 다르지? 라고 구분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둘 다 기호를 쓸 땐 다 V를 씁니다. 근데 속도는 방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살표라는 표시를 쓰거든요.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속력과 속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알겠죠? 속력과 속도 구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구분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때는 구분해야지. 이해돼요? 자, 그럼 평균 속도. 대강 대충이란 뜻인데 그럼 봐봐요. 물리에서 그래프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부터 그리라고요. 봐봐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갔다고 칠게요. 이렇게 갔는데 4초 동안 20m를 갔어. 이해되니? 그러면 봐봐. 이게 뭔 소리예요? 자, 모든 그래프는요. X축을 먼저 해석하고 Y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시간이 4초 흘렀을 때 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 20m. 그러면 내 평균 속도는 대충
4초 20m. 맞죠? 그러면 5m/s네. 나는 대강 1초에 5m 간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내가 항상 그렇게 달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난 대충 1초에 5m 갔다는 거야. 맞지? 그럼 평균적인 속도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순간속도란 건요. 어느 한 순간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빨라지게 가서 4초에 20m를 갔어. 그럼 내 평균 속도는 여전히 5m/s 나왔죠? 근데 어느 한 지점, 요 지점에서의 속도라는 건요. 얘를 완전 막 쪼개요. 얘를 쪼개서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잉크. 이 잉크의 얘분의 얘를 재는 거야. 기울기를 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라고? 순간속도야. 잉크의 기울기를 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랑 같은 게 결국에는 뭐냐면요. 요거의 접선과 똑같아요. 우리가 접선이란 말을 알잖아. 수학에서 썼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재는 것을 우리가 순간속도를 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죠? 그럼 정리했네? 맞죠? 그러면 정리했어요. 그러면 순도가 아니라 속도. 돌았나? 자, 그럼 봐봐. 순간속도를 쓰는 건요. 요거밖에 없어요. 잘 봐. 순간속도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프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지? 그러면 얘 접선을 싹 그어봐. 자,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커져?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지지. 맞죠? 접선의 기울기가 커져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순간속도가 커진다는 얘기야. 순간속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표시합니다. 이거 하나 쓸 거예요. 순간속도라는 건요. 앞으로 평생 이거 하나 쓸 겁니다. 됐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프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그래프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네요. 아, 그러면 순간속도가 줄고 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속력과 속도의 그래프 분석하는 거 할 건데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자, TS 그래프 이게 뭔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TS 그래프라는 의미는 시간당 몇 미터 가니? 이동거리의 그래프예요. 이동거리의 그래프거든. 그럼 봐봐요.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 칠게요. 그러면 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근데 모든 그래프는 X축을 해석하고 Y축을 해석해야 돼요. 그럼 봐봐. 시간이 지나서 요만큼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요. 그럼 봐봐요. 얘의 기울기를 물어봐요. 시험에서 항상 얘의 기울기를 물어봐. 그러면 기울기라는 게 뭔데? 많이 어려워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 하지 마시고 밑변분의 높이. 많이 어렵죠? 네, 밑변분의 높이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밑변이 뭐냐면 시간이거든? 높이가 지금 뭐야? 그렇죠, 이동거리죠? 그럼 봐봐. 시간당 몇 미터 가니? 이거 뭐니? 속도죠. 아, 그러면 TS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속도구나. 알 수 있죠?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TS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예요. 왜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뭐야? 시간, 높이가 이동거리. 그러면 시간당 이동거리 묻는 문제니까 시간당 이동거리는 뭐의 의미라고요? 속도의 의미라고. 됐어요? 네, 쉽네. 그러면 또 다르게 이렇게 그려놓고 TV 그래프는 뭘 의미해요? 시간당 속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다시 TV 그래프는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시간당 속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어놔요. 이렇게 그어놓고 그래프 면적 물어봐. 맨날 하는 짓이 이거야. 그래프 면적은 기울기는 이렇게 물어보거든. 자, 면적 어떻게 구해요? 많이 어렵죠? 밑변 곱하기 높이. 많이 어려워요. 근데 밑변이 시간이고 높이가 속도잖아. 그러면 얘는 이동거리를 나타내죠. 왜요? 아까 속도가 얼마였는데요? 속도가 시간당 얼마 같니? 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 양변 t 곱해주면 tv는 쓰잖아요.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도는 얼마라고? 이동거리. 맞죠? 시간 곱하기 속도는 이동거리야. 그러면 얘 면적은 뭔데? 그렇지, 이동거리라는 거죠. 되나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연습하겠습니다. 자, 시간당 이동거리의 변화를 주는 그래프 TS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뭐라고? 밑변분의 높이인데 기울기는 시간당 이동거리를 묻는 문제니까 속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기울기는 속도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어. 그러지 말라고. 기울기는 뭐라고? 밑변분의 높이인데 t분의 s니까 그럼 v네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물론 공식 외워서 대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 내신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두세요. 이렇게 연습해도. 자, 그 다음에 시간당 속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면적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뭔데? 밑변 곱하기 높이. 내가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 시간 동안 이 속력으로 갔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뭐입니까? 면적은 이동거리죠. 이해되나요? 내가 이 시간 동안 이 속도로 계속 갔어. 그럼 내가 이동한 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해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나 바본가 봐요. 빠트려 쓸 리가 없는데 맞죠? 자, 그러면 심화. 자, 여기에서 얘 면적을 물어봐. 얘는 뭘 의미할까? 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요? 이거의 면적은 그치? 속도가 내가 이렇게 속도를 일정하게 갔으면 얘 면적이 이동거리인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뭘 가지고 재야 되는 거냐면 봐봐요. 내가 4초 동안에 40을 갔어. 됐죠? 그럼 봐봐요. 이거랑 뭐가 같냐면 내가 4초 동안 20의 속력으로 쭉 갔어랑 똑같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4초 동안 0에서 40만큼 속도를 쫙 하고 올린 거나 4초 동안 20의 속력으로 쭉 달린 거나 이동거리는 같아요. 왜냐하면 얘의 면적과 얘의 면적이 같아서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평균 속도의 개념이에요. 됐죠? 좀 어렵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얘는 이동거리를 의미한다고요. 왜? 이 시간 동안 이 정도 속도로 계속 갔으니까 이동거리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렇게 해놓고 기울기 물어봐. 기울기는 뭐라고요? 밑변분의 높이, 시간당 이동거리, 즉 속도. 됐죠? 네, 요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상대속도예요. 상대속도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속도거든. 그러면 나 같으면 이걸 상대속도로 안 하고 보이는 속도라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속도의 개념이야. 그래서 상대속도를 이제 교과서에서는 아주 멋있게 풀이해놨죠.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가 본 물체의 속도라고 돼 있는데 꼭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가 볼 필요는 없고요.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가 봐도 상대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요. 자전거가 요 방향으로 5m/s를 가고 있어. 근데 트럭이 앞에서 12m/s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대속도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나는 움직이는 거 몰라요. 이게 상대성 이론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린 똑똑해서 그러니까 우리 뇌가 똑똑한 거야. 알겠지? 우리가 강요된 학습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가고 있는 걸 아는 방법은 뭐냐면 배경이 뒤로 가야 내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무가 이동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가 나무가 이동하지 않는다고 강요받았기 때문이야. 맞지? 우리 나무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앞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나는 내가 운동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0입니다. 속도가. 나는 속도가 아무리 5m/s로 달리든 100m/s로 달리든 내 속도는 항상 0입니다. 알겠죠? 내 속도는 항상 0이야. 그러면 트럭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속도가 0이랬어. 그럼 봐봐. 내 속도를 얼마만큼 빼야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트럭 입장에서 봤을 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 트럭은 몇 m/s로 달리는 것처럼 보여요? 7m/s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죠? 네, 7m/s로 달리는 것처럼 보일 거야. 이해돼요? 다시. 나는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트럭의 속력을 이 트럭의 속도를 내 속도를 빼야 되죠. 맞죠? 트럭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야 돼. 그래서 7m/s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 빨간 점은 30km/h로 달리고요. 단위가 조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자동차는 20km/h로 달려요. 그러면 이 자동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빨간 점은 뭘로 보일까요? 빨간 점의 속도가 얼마로 보일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자동차는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정지해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내 속도는 생각 안 하고 빨간 게 나한테 더 빨리 오네? 라고 느끼겠죠. 맞죠? 그래서 50km/h로 보일 거예요. 됐죠? 자, 다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속도가 0이야. 알겠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속도는 항상 0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가 빨간 점 쪽으로 가는 건 생각 안 하고 빨간 게 나한테 더 빨리 오네? 라고 느낀다니까? 그래서 50km/h의 속력으로 나한테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상대 속도야. 그럼 봐봐. 자동차가 이제 빨간 점을 피하려고 합니다. 20km/h로 달려요. 근데 빨간 점이 30km/h로 달리고 있어. 그러면 이 자동차 입장에서 봤을 때 빨간 점은 몇 km/h? 그렇죠. 10km/h로 나한테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보다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왜? 내가 앞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이해돼? 그게 상대 속도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기호를 하나만 좀 알아둡시다. 상대 속도의 기호인데요. A가 본 B의 속도를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다시요. B가 본 C의 속도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또는 B에 대한 C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얘는 B가 본 C의 속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호를 잘 알아둬야 돼. 여러분들 물리가 어려운 이유가 생소해서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뭐 계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해돼요? 그래서 생소한 거를 깨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소리가 작으면 볼륨을 높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소리 에너지를 키워라 라고 하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가 익숙해지려면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체화시키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봐봐요.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어떻게 보일까? 이건데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자, G는 안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B가 천천히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기의 속도를 뺀 만큼 5m/s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 B가 본 C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B가 본 C의 속도. 자기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C가 더 빨리 오네 라고 느껴진다니까? 그러면 요 방향으로 35m/s로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속도니까 방향을 좀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뭐 할까? C가 본 A의 속도 할까요? C가 봤을 때 A의 속도는 자기가 달리는 건 생각 안 하고 A가 더 빨리 오네? 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30m/s만큼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해되나요? 네,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인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가속도예요. 가속도는요, 여러분들 문자로 A라고 쓰고요.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인데 이게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요. 더할 가짜 속도인데 속도가 얼만큼 더해지느냐거든. 근데 저는 이 가속도란 용어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가속도는 더해질 수도 있지만 더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가속도라는 얘기는 마음에 안 들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가 뭐냐면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가속도는 변화량이야. 변화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그게 가속도야.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만큼 변했느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속도의 변화량이야. 변화값이라고. 이해돼요? 그럼 봐봐요. 가속도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방법이 뭐인가? 이거 왜 이러지? 오타가 군데군데 좀 많네요.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건 문자로 A로 쓴다고 그랬어요. 얘는 뭐라고?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냐죠. 맞죠? 그래서 이 변화를 표시하는 요거의 델타입니다. 델타. 그죠? 그럼 봐봐요. 내가 1초 때는 속도가 10m/s였어. 근데 내가 3초 때는 속도가 30m/s란 말이야. 둘 다 같은 방향이라 치고요. 그러면 내 속도는 얼마만큼 변했어? 2초 동안 20m/s가 변했죠. 그러면 내 속도는 1초 동안에 10m/s씩 변했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가속도라는 거죠. 그럼 봐봐요. 아까 속도의 단위가 뭐였죠? m/s였죠. 근데 시간의 단위는 초잖아. 그러면 가속도의 단위는 m/s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얘가 곱해진 거야. 알겠죠? m/s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될 게 뭐냐면 가속도가 왜 생기냐는 거예요. 속도가 왜 변하냐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이죠, 힘. 외부에 힘이 들어오면 내 속도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내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요. 가고 있었던 10m/s로 가고 있었다 치면 10m/s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변화한다는 건 뭐라고요? 힘이 작용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힘의 효과가 가속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속도 왜 생긴다고? 변화가 왜 생긴다고? 힘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요. 속도와 가속도 부호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도 앞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랑 여러분들 가속도 앞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하도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고정관념인데 물리에서는 얘가 또 달라.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속도 앞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는 운동 방향입니다. 가속도 앞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힘의 방향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자, 봐봐요. 자, 내가 요 방향을 플러스라고 정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 방향을 플러스라 정해도 문제 없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은 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물체가 요렇게 가고 있었어요. 요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 그래서 요로 간다고. 그러면 얘의 속도는 방향이 어디야? 마이너스인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봐.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고. 속도 앞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리 요렇게 가는 게 플러스라면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가속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힘의 방향이에요. 가속도가 아까 뭐랬어요? 속도의 변화라 그랬죠. 속도의 변화값이 가속도야.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의 변화값인데, 그러면 그게 왜 생기냐고. 힘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요. 요렇게 가고 있었던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자동차를 요 방향으로 힘을 줘요. 그러면 이 자동차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줄겠죠. 속도가 줄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면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가 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힘을 요렇게 줬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밀리겠죠. 맞죠? 더 빨라지겠죠.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앞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라고요? 힘의 방향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가던 대로 밀면 가속도는 플러스. 근데 가던 방향으로 가던 애를 내가 반대로 막으면,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물체가 운동 방향이 틀어지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 조심하세요. 그럼 봐봐. 맨날 이렇게 나와요.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속도는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운동 방향은 항상 마이너스다. 맞아요,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얘 운동 방향이 바뀌어. 말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요. 30m/s라는 속력으로 얘가 달리고 있었다고 칩시다. 속도로 얘가 달리고 있었어요. 요 방향으로. 얘가 플러스 방향이야. 됐지? 내가 근데 힘을 요렇게 줬어요. 10m/s 제곱의 힘을 줬어요. 자, 10m/s 제곱 해석해보세요. 1초당 속도가 10m/s만큼 바뀐다는 거죠. 근데 내가 힘을 어디로 줬어? 요 방향으로 줬죠.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지. 그러면 자, 요렇게 줬어. 그러면 1초 뒤에는 속도가 얼마가 되겠어요? 20m/s가 되죠. 왜? 속도가 10m/s씩 줄어야 되니까.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 속도의 부호는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맞죠? 2초 뒤에는 속도가 얼마가 돼 있어요? 10m/s지. 근데 속도의 방향은 여전히 플러스네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속도가, 즉 내가 반대 방향으로 밀었다고 해서 얘가 운동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항상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그냥 뭐라 그랬어요? 용어 정리 하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걸 볼 건데, 자, 등속 직선 운동의 정의가 뭐냐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야. 즉 속도가 일정한 운동인데,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력이 변하지 않고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즉 가던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로. 자, 요 등속 직선 운동을 기억하는 방법. 가던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로.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닌 겁니다. 가던 방향이 틀어졌으면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고요. 가던 빠르기가 달라졌으면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의 키워드는 뭐라고? 가던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로. 그럼 봐봐. 그러면 가던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로 이랬지. 그러면 속도가 변하지 않아.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가속도가 0이야. 됐지? 아, 그러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가속도가 0이다. 말돼요. 가속도가 0이다. 근데 0인 가속도. 이 말은 없습니다. 가속도가 0이다는 말이 되는데 0인 가속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0으로 갔다. 그러니까 속도든 가속도든 속도가 0으로 갔다. 가속도가 0으로 갔다. 이 말은 말이 없어요. 이런 말 없어. 알겠지? 0으로 갔다는 말은 없다고. 그냥 0인 거야. 빵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잘 안 씁니다. 0m/s라는 표현 잘 안 써요. 그냥 0인 거야. 알겠지? 0은 단위가 없어. 조심하세요. 그래서 가속도가 0인 운동. 즉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가속도의 의미가 뭐였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이었으니까. 그럼 봐봐요. 자, 얘가 T죠. T. 그 다음에 이동거리 S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 정리해야 되는데 자꾸 우왕좌왕해서 미안한데요. 정리 하나만 합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물리에서의 기호는 4가지입니다. fast인데요. V는 velocity, 속력입니다. 속도입니다. 속도란 뜻이에요. A는 뭐냐면 가속도야. 가속도.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이동거리야. 그 다음에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요 4가지는 정리해두세요. 얘 기호는 정리해두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시간이니까 얘는 T, 이동거리니까 S. 그렇다면 얘 기울기를 물어봐. 기울기라는 게 뭐라고? 밑변분의 높이, 밑변, 시간분의 이동거리. 1초당 얼마 같니? 이꼴. 그렇지. 속도. 됐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는 T죠. 얘는 속력이니까 V죠. 그러면 이 그래프 면적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럼 얘는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이 시간으로 이 속력만큼. 그래서 이동거리. 됐죠? 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렇다면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 분석 아까 방금 전에 했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봐봐. 자, 지금 TV 그래프 뜻이 뭐야? 시간이 변하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죠. 자, 근데 등속 직선 운동은 시간이 변하더라도 속도가 변하지 않죠. 그러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일직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TS 그래프 얘를 그릴 때가 문제야. 이제부터 얘를 그릴 때가. 그러면 TS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TS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동거리잖아. 이동거리를 그리는 방법이 뭐라고? 얘의 면적. 누군가의 면적. 얘의 면적. 맞죠? 얘의 면적이 이동거리였잖아. 맞지? 그럼 봐봐요. 시간 2초였을 때 속력이 20m/s라 칩시다. 그러면 얘 TS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봐봐요. 그러면 얘 면적이 이동거리랬지. 그러면 2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어요? 곱하면 되니까 40m 간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1초 때 속력은 얼마였을 건데요? 20. 맞지? 그러면 얘 면적은 그치? 20이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1초 동안 내가 20 갔단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어보면 요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시죠? 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뭐라고? 여기에서 면적을 갖고 와서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란 걸 볼 건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란 건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거야. 됐지?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 가속도가 생기는 원인이 뭐라 그랬어? 가속도라는 말을 다시 정리하자면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가 왜 생겨? 힘이라 그랬죠. 힘. 중요한 말이야. 속도의 변화는 힘 때문에 생겨. 그러면 내가 같은 방향으로 밀고 있다는 소리야. 같은 크기의 같은 방향으로 내가 밀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 즉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그려봐야 되는데 볼게요. 그러면 봐봐.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변화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 그래프를 TA 그래프를 하겠죠.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 근데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 구하라고 쳐. 그럼 봐봐. 시간 곱하기 가속도죠. 이 그래프의 면적은 이거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시간 곱하기 가속도. 그러면 내가 이 시간 동안 이 가속도로 갔다는 얘기니까 이 말은 무슨 말? 속도의 변화량. 맞죠? 아까 뭐라 했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지. 그러면 TA라는 건 뭔데? 속도의 변화량. 맞아요? 그럼 봐봐. 내가 처음 속력 V0으로 갔어. V0를 처음 속력이라 하거든? 그러면 처음 속도를 이걸 요만큼으로 갔어. 처음 속도를 요만큼으로 갔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처음 속도를 요만큼으로 갔어. 그러면 요 그래프의 면적이 뭐라고? 속도의 변화량.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을 요만큼으로 표시하면 되죠. 자, 그러면 숫자가 없으니까 헷갈리네. 2초 2m/s 제곱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처음 속도를 4m/s라고 합시다. 그럼 봐봐. 그러면 2초 때 가속도는 얼마니? 2m/s 제곱이죠. 그러면 2초 동안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다는 뜻이야? 그렇지. 속도의 변화는 시간 곱하기 가속도. 그러면 속도가 4m/s만큼 변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2초에는 봐봐. 속도가 4m/s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죠. 즉 8m/s여야지. 이해돼? 그러니까 4m/s라는 게 의미가 뭐라고? 2초 때 속도가 4m/s가 증가했어요 라는 의미니까 속도가 8m/s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요 V 그래프죠. 얘의 면적이 뭐라 그랬어?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렇죠. 이동거리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요 그래프의 면적이. 그래서 거리를 그려보면 요렇게 돼요. 됐죠?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됐고요.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평균 가속도 구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할게요. 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자, 문제 갈게요. 문제인데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상대성 이론에서의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냥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서 그냥 따온 건데 하도 선생님께서 그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이번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들로 뽑아왔습니다. 됐죠? 저번에는 그냥 막 집어넣었거든요. 생각 없이 막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생각하면서 좀 집어넣어봤습니다. 됐죠? 네.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시험 문제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렵기를 바랄게요. 자, 이게 시험 문제보다 어려워야 돼. 알겠지? 그래야 시험이 쉽다는 얘기니까. 근데 제 생각엔 적당하게 뽑아왔습니다. 저는. 자, A와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인데 요게 무슨 문제냐면 그래프를 줬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분석할 줄 아니? 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항상 두 가지야. 분석하라, 그리기라. 얘가 그래프는 항상 두 가지로 나온다 했어. 분석하라, 그리라. 그러면 얘는 분석하는 문제니까 분석만 해주면 돼요. 그럼 봐봐. 자, 일단 맞는지 틀렸는지 봅시다. A와 B는 6초일 때 만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뭔 소린지 이제부터 볼게. 6초일 때 A와 B가 만난다는 얘기는 위치가 같다는 얘기죠. 맞죠? 위치가 같다는 얘기인데. 자, A는 지금 어떻게 운동한 상태인지 이제부터 분석해 볼게. A는 여기를 0이라고 잡으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6m를 갔어. 맞지? 일단 6m를 간 거야. 근데 다시 4m로 돌아왔어. 맞지? 그러면 요만큼을 어떻게 간 거야? 그치? 거꾸로 간 거죠. B는 처음부터 요만큼 갔어. 근데 둘 다 걸린 시간은 6초래. 그럼 6초일 때 만나는 거 맞죠? 자, A는 2초일 때와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다라고 돼 있는데요. 봐봐요. 4초 걸려서 요만큼 왔잖아. 그러면 2초일 때 운동 방향은 요렇게 갔었을 거 아니야. 2초일 때는 오른쪽으로 갔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초가 지나고 나서 5초일 때는 그렇지. 요로 갔잖아. 왼쪽이죠. 운동 방향 반대입니다. 그 다음 0에서 2초 동안 A,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라고 돼 있는데요. 봐봐요. 자, A와 B는 처음에 그렇죠. 만났어서 처음에는 똑같았어. 맞지? 근데 요렇게 갔어. 맞죠? 그러면 얘는 2초일 때 지금 얼마 간 거죠? 한 2보다 작죠. 맞죠? 근데 얘는 4 갔잖아. 4m. 정확하게 계산하면 3분의 2겠네요.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0에서 6초 동안 A와 B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0에서 6초 동안 A와 B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가를 볼게요. 얘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거 맞니? 네, 맞아요. 근데 얘는 속도가 방향이 바뀌었잖아. 맞죠? 일정한 속도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등속의 운동이잖아. 등속 운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얘가 등속 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같은 빠르기로 뭐로? 같은 방향으로, 가던 방향으로. 맞죠? 근데 얘는 가던 방향에서 틀었잖아. 일단 A부터 아니라고.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죠. 이해되죠? 네, 그 다음 1에서 3번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한 문제만 골라왔겠죠? 네, OX 문제네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대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이겠죠? 그럼 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 2, 3초 동안 물체는 정지해 있다. 2에서 3초 동안 물체가 정지해 있다라는 건데 봐봐, 속도가 일정하지. 얘가 세로축을 잘 봐야 되는 문제야. 속도가 4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정지해 있다는 뜻이죠. 맞죠?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봐봐, 속도가 4m/s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인데 1초당 4m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사이 동안 4m 갔어. 왜? 1초 지났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정지해 있다가 아닌 거야. 이 일직선의 의미는 정지해 있다가 절대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면 정지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속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져야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없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3.5초일 때와 4.5초일 때 운동 방향은 반대다. 이제 여러분들 좀 유식하게 갑시다. 운동 방향은 속도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라 그랬지. 그럼 봐봐, 3.5초일 때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를 보면 되지. 플러스 4.5초일 때 속도의 부호는 마이너스 운동 방향이 반대. 유식하게 풀어봤죠 우리? 그 다음에 4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돼 있는데 봐봐, 자 여러분들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힘의 방향이라 그랬잖아. 맞지?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 요렇게는 풀 수 없는 게 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4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요 요거죠. 4초일 때 속력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 이거 봐봐. 가속도란 거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속도가 줄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4초일 때 속도가 줄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고급진 문장이야. 되게. 요게 고급지면서도 중요한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4초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 게 아니야. 봐봐, 여기는 속도가 일정이지. 가속도가 0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속도가 줄었잖아. 여기서부터 가속도가 0보다 작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0보다 작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4초 때는. 그러면 어디에 다시 속도가 늘어요? 여기서부터 속도가 늘죠. 그러면 여기서는 가속도가 0보다 큰 거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는 가속도가, 그치, 속도가 늘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0보다 큰 거야. 요렇게 분석하셔야죠. 요게 되게 고급진 문장이야. 알겠죠? 4번 9초일 때 물체는 출발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9초일 때 물체의 위치를 물어봤네. 맞지? 그러면 t, V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면적이죠. 맞죠? 이동거리는 면적이야. 근데 중요한 거 얘는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했죠. 그럼 봐봐, 면적을 구해야 돼. 그럼 봐봐, 여기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여기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4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면적은 4. 여기에서의 면적은 2. 맞지?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이제 면적을 못 재거든 애들이. 근데 쉽게 봐봐, 생각해봐. 속도가 줄었지. 그러면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0m까지 갔어. 그러다가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요 면적을 재면 돼요. 얼마야? 2. 그러면 2m만큼 되돌아갔다는 뜻으로 해석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4니까 4, 4, 16의 반, 8. 그러면 8만큼 돌아갔네. 그러면 9초 때 이 물체의 위치는 0이죠. 이 물체의 위치는 다시 0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 9초일 때 물체는 출발점과 동일하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맞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요때인 거야. 4초일 때. 맞죠? 그 다음 여러분들 0에서 9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꼴. 그렇지. V 앞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 그러면 V 앞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한 번 바뀌잖아. 틀렸죠. 아,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개념을 묻는 문제예요. 얘도.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 묻는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갑시다. 넘어가세요. 자, 요건데요. 요 그래프는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그래프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내기에 되게 좋은 그래프야. 됐지? 자, 그럼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말돼 안 돼? 안 돼. 왜? 시간당 가속도가 바뀌고 있죠. 계속 바뀌잖아. 등가속도 운동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나타낸 건데 요렇게 해놓고 문제를 요렇게 물어봐.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옳게 나타낸 것은, 즉 이게 뭔 소리냐면 t, v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ta 그래프를 주고 tv 그래프로 바꿔봐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봐봐요. tv 그래프로 좀 바꿔봅시다. 자,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1초당 속도가 2m/s만큼 변한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처음 속도가 지금 얼마예요? 처음 속도가 지금 얼마예요? 안 나와 있죠? 처음 속도가 안 나. 미안. 처음 속도가 얼마?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했으니까 처음 속도가 0이네. 그럼 처음 속도가 0인데에서 시작해야지. 맞죠? 그러면 4에서 시작한 얘는 땡. 그 다음에 없네. 자, 그럼 1번 일단 땡이야. 그러면 0에서 시작을 했어. 그러면 1초에 2m/s만큼 속도가 변해. 그러면 1초 지났습니다. 2m/s 속도가 변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2초 지났습니다. 또 2m/s만큼 속도가 변했어요. 4m/s가 되었겠죠? 그러면 요렇게 끄면 되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요게 문제잖아. 가속도가 0. 가속도가 갑자기 0이 됐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속도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속도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대로 가야 돼. 몇 초 동안? 2초 동안. 즉 4초까지는 속도가 그대로였어. 이해되니? 근데 갑자기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죠. 퍼세크 제곱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데? 1초 동안 속도가 2m/s만큼 줍니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5초 때는 속도가 2m/s 줄어야 되니까. 그렇지. 2m/s가 돼야 되니까. 맞죠? 6초 때도 2m/s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줄어들겠네요. 결국엔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이상하게 그렸긴 했지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런 그래프 그리기 문제가 있고요. 앞에 본 것처럼 그래프 분석하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 문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 봤으니까 그러면 이동거리를 물어봐요. 0에서 6초 동안 물체 얼마만큼 이동했니? 라고 물어봐. 그럼 이거 뭔데? 그치? 얘의 면적이죠, 면적. 사다리꼴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뭐 2 더하기 6, 2 더하기 6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 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얘 얼마예요? 16 되겠죠? 네, 16m입니다. 요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동거리랑 변위를 구분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구분해야 되는 문제. 요런 거. 변위는 이렇게 바로 물어봤을 때, 이동거리는 하고 물어봤을 때, 이때. 이럴 때는 구분하셔야 돼. A와 B의 변위는 같다. A는 P에서 Q로 이동했죠? B도 P에서 Q로 이동했죠? 둘 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네요. 변위가 같은 겁니다. 변이란 건 뭐라고? P에서 Q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둘 다 P에서 Q로 이동했으면 변이는 같습니다. 즉 P에서 Q로만 이동하면 변이는 같은 거야. 알겠지? A와 B 변이 같아요.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딱 봐도 A가 더 많이 갔죠. 빨간 게 더 길죠. 그 다음에 B의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다. 직선상의 운동은 이동거리랑 변이가 같죠. 긴 일이 다 맞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갈게요. 요거는 그냥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용어 정리해 주려고. 그럼 봐봐. 0에서 6초 동안 자동차의 속력은 계속 증가한다. 자,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나요? 순간 속도가 얼만큼 변했느냐. 맞죠? 그러면 순간 속도의 기울기를 보면 된다 했죠?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네. 맞죠? 그러면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순간 속도의 기울기를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순간 속도의 기울기. 그죠? 순간 속도가 기울기를 했으니까. 이게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 맞아요.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0에서 6초 동안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15m/s다. 그러면 평균 속력 대충이라 했잖아. 그러면 6초 동안 얼마 같다고? 60 같다고. 90 같다고. 그러면 대충 1초에 15m 간 거지. 그럼 니은도 맞아요. 맞죠? 니은 맞아요. 그 다음에 6초일 때 자동차의 순간 속력은 30m/s다. 그럼 봐봐. 6초일 때 자동차의 순간 속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접선을 그려줬죠.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3분의 90, 30m/s 맞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니디 다 맞고요. 그 다음 10번 갈게요. 직선도로에서 달리는 새 자동차 ABC의 속력과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얘도 용어 정리해주기 위해서 갖고 온 문제. 별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안 좋은 문제라고도 못하겠고 좋은 문제라고도 못하겠고. 그럼 봐봐. 새 자동차의 운동인데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이건 뭔 소리라고? A에 대한. A가 봤을 때 보이는 B의 속도는. A한테 B의 속도는 이만큼으로 보인다라는 뜻이지. 그럼 봐봐. A는 이쪽으로 80km/h로 달려. 시속 80km로 달려. 근데 자기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가는 건 생각 안 하고 제가 왜 뒤로 저렇게 빨리 나가지?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서쪽으로 160km/h 맞죠? A에 대한 C의 상대 속도. A가 보는 C의 상대 속도지. 그럼 봐봐. 지가 80km/h로 달리는 걸 생각 안 하고 C가 왜 저렇게 느리게 가지? 라고 본다니까? 이해돼? 그래서 동쪽으로 180이 아니라 20km죠. 니은 틀렸네. 디귿 갈게요. A와 C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진다는데 이 디귿번 때문에 별로라고 했던 문제인데 봐봐. A가 봤을 때 C의 상대 속도는 얼마라고? 20km/h지. 그러니까 얘가 20km/h만큼 얘보다 빨리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수 없죠. 점점 더 멀어져요. 가까워진다는 건 뭐냐면 얘가 추격전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톰과 제리가 추격전을 합니다. 근데 제리의 속도가 50km/h야. 시속 50km를 달려. 이럴 리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톰의 속도가 20km/h야. 그러면 톰은 영원히 제리를 잡을 수 없죠. 근데 제리가 20km/h고 50km/h니까 그래야 얘를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16번 갈게요. 16번은 등가속도 직선운동 때문에 갖고 온 문제. 자, 직선상에서 등가속도와 운동하는 자동차의 속도래. 그럼 봐봐. 0초일 때는 2m/s야. 근데 2초일 때 6m/s지. 그럼 봐봐. 2초 동안 속력 얼마만큼 변했어? 속도 얼마만큼 변했어? 4m/s만큼 변했지. 그러면 1초에는 몇 m/s? 2m/s가 변했죠. 맞죠? 그러면 이 말은 가속도가 얼마? 2m/s 제곱이라는 뜻이네. 그러면 2초에서 4초. 2초가 흘렀어. 2초 동안 가속도 얼마 변했니? 4m/s 변했어. 그러면 1초에 2m/s 변하는 거 맞네. 그럼 여러분들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맞죠? 3초일 때 속력은 이라고 했으니까 3초일 때는 그렇지. 여기보다 1초 지나면 속도가 얼만큼 변해 있어야 돼? 2m/s만큼 변해 있어야 돼. 맞지? 8m/s 맞죠? 2에서 4초까지의 이동거리는 0에서 2초까지의 이동거리의 4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할까? 말까? 이런 생각하다가 하겠습니다. 볼게요. 그럼 봐봐. 얘의 TV 그래프를 그리면 이동거리를 알 수 있죠. 면적이 이동거리를 했으니까. 그럼 봐봐. 0초일 때 속력이 2m/s 그랬어. 맞지? 근데 속도가 얼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속도가 2m/s만큼 증가하고 있죠. 1초당. 맞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4초일 때 10m/s 이렇게 그릴게요. 됐죠? 그러면 봐봐. 2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 2초 때 속력이 얼마였는데? 2초 때 속도가 6m/s지. 그럼 봐봐. 2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는 얘 의미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0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라는 건 얘를 의미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요 면적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얘의 면적 어떻게 계산해? 사다리꼴이잖아. 밑변, 아랫변, 높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윗변이 2. 그 다음에 아랫변이 0에서 6까지니까 그치 6 곱하기 높이가 2 다시 나누기 2 그럼 8이네. 그러니까 0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는 8이야. 8 됐죠? 근데 2에서 4초까지 한번 볼게요. 윗변이
6. 아랫변이 10. 그런데 여기에 높이가 2. 나누기 2. 16이죠. 그러면 얘는 16m, 얘는 8m 갔으니까 2배여야지. 틀렸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걸 계산하라고는 안 낼 거야. 알겠죠? 그 다음 22번 갈게요. 22번. 자, 22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자, 충분히 할 수 있고 개념으로만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봐봐. 이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죠. 이것도 0에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2m이다. 0에서 2초 동안 지금 가속도 그래프를 줬어. 맞지?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야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니? 그렇죠. 시간당 속도 그래프로 바꿔야 되는 거야. TV 그래프로 바꿔야지. 그럼 봐봐. 2초 흘렀을 때 속도가 3m/s 제곱. 그러니까 3m/s가 변했어.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니까 일단 처음 속도는 0이죠. 근데 2초 흘렀을 때 속도가 3 변했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겠네. 그럼 이동거리는 얘의 면적이라 그랬어. 2, 3 나누기 2.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12m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6이죠, 6.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안. 12m는 아니지만 미안. 자, 다시 제가 잘못 그렸죠? 네. 2초 동안 지금 3m/s 제곱. 즉 1초에 3m/s만큼 변한다 했죠? 미안. 그러면 2초에는 속도가 얼마만큼 변해 있어야 돼? 6m/s만큼 변해 있어야지. 그러면 2초 지나면 속도는 6m/s가 돼 있어야죠. 그래프 잘못 그렸다 맞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12m는 아니죠. 그래도 6m죠. 네, 1번 틀렸어요. 1초일 때의 속력은 3초일 때의 속력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봐봐요. 얘를 TV 그래프로 다 바꿔야 얘는 알 수 있어. 다 바꿔볼게. 그러면 아까 전에 2초일 때 속도가 6m/s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속도가 줄고 있죠. 그러면 가속도가 주는데 봐봐. 가속도가 봐봐. 2초에 3m/s 이게 뭐라니? 다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가 줄고 있으니까 속도도 그렇게 줄고 있어야겠죠? 맞죠? 속도가 줄고 있어야지 맞지? 이러면 틀린다니까. 헷갈리죠 지금. 내가 지금 페이크를 하도 많이 써서 여러분들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얘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려워. 자 다시요. 여기서 지금 가속도가 줄고 있긴 해요. 맞죠? 가속도가 줄고 있어. 근데 얼마만큼 줄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2초에 3m/s가 준 거지. 이해돼요? 이거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2초에 3m/s만큼 줄었어. 그래서 얘는 2초 지나고 나면 속도가 3m/s만큼 줄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그리면 틀린다니까. 이렇게 그리면 틀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면 틀려요. 가속도의 방향은 여전히 플러스죠.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이 여전히 플러스니까 얘는 뭐란 소리야? 속도가 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속도가 늘어나는 폭이 줄어든다는 거지. 표현이 이해돼요? 속도가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지 이 속도 자체가 줄고 있다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얘는 2초에 3m/s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초일 때의 속도는 9m예요. 됐죠? 요렇게 그리셔야 되는 거야. 맞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까다로운 문제인데 한번 도전해보자는 의미로.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이런 문제를 맨날 갖고 와서 질문을 해. 근데 별로 좋게 보이진 않는데 자 그러면 너무 헷갈려요. 뭐 그래프가 이래요. 그러면 쉽게 하면 이거죠. 이 그래프의 면적에 의미하는 게 뭐야? TA 그래프에서 면적에 의미하는 게 뭔데? 속도의 변화량. 맞지? 그러면 얘는 2초 동안 속도가 6 변해야 돼. 얘는 2초 동안 속도가 3 변한 거지. 왜? 속도의 변화량이 2 곱하기 3 나누기이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3이지. 맞죠? T가 아니고 V. 면적 구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됐지? 그러면 일단 계속해서 그래프 그릴게요. 면적 구합시다 우리. 헷갈릴 것 같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고 3초 때는 4초일 때는 얼마? 또 속도가 3 늘어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4초까지 딱 그리고 났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면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속도가
줄어야 된다는 얘기다. 맞지? 그러면 속도가 줄어야 돼. 속도가 얼만큼 줄어야 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얘의 면적을 구해. 2 곱하기 3 나누기 2. 그러면 3. 속도가 3만큼 줄었네? 그러면 6초일 때 속도가 3만큼 줄어야 되니까 6이지 다시. 맞죠? 6이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전히 가속도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2초 동안 속도가 다시 3 줄고 있죠. 맞죠? 2초 동안 다시 3이 줄고 있어.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좀 지워볼까요? 자, 6초에서 8초 사이의 속도 변화를 보려면 이 그래프에 요만큼의 면적을 보는 거라고. 그러면 속도가 얼만큼 변했어? 마이너스 3, 즉 3m/s만큼 줄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8초 때 속도는 3m/s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1번 일단 틀렸고 1초일 때 속력은 3초일 때 속력보다 작다 이랬는데 1초일 때 속력은 3입니다. 맞죠? 1초일 때 속력은 3이야. 3초일 때 속력은 늘어났죠? 네, 작아요. 2번 맞아. 알겠죠? 2번이 정답. 4초일 때 물체는 잠시 정지했다. 4초일 때 여전히 속도가 있죠? 그러면 정지하지 않았다는 소리잖아. 정지했다는 얘기는 속도가 빵이라는 소리라고. 6초일 때 속력이 최소이다. 최소는 8초이죠. 틀렸죠? 8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처음과 반대 방향이다. 운동 방향이 반대란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란 얘기인데 여전히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죠. 틀렸네. 22번 이해가 안 되면 넘기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요런 식의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이해 안 되면 넘기세요. 근데 이해되면 좋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이게 어렵다는 얘기고요. 됐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는가 좀 확인해 볼게요. 네. 1시간이 넘어갔네요. 미안해요. 1시간이 넘어갔네.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끊었다가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 이런 거 하고요. 힘과 뉴턴의 운동 법칙은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상대성 이론까지 연결지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 보도록 할게요.